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천례무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6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구어와 상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어, 무망지질 물약 유해. 무망지질 물약 유해, 유희. 무망의 병은 약을 쓰지 않아도 유희, 기쁨이 있다. 상활, 무망지약 불가시야. 무망의 약은 가히 잠시 쓸 수, 시험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설명은 무망지질, 망령됨이 없이 행한 경우에 생긴 이 질병은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병으로서, 즉 이러한 병이 도리에 맞지 않은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혀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중을 얻었죠. 중정의 자리죠. 그 다음에 육유와 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강건한 중의 건의 한가운데 있고 중간에 있고 육유와도 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설명은 이렇게 망령됨이 없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망령됨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니까 약을 먹지 않아도 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치에 어긋나는 헛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생긴 것이니까 물약유희, 그 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물약 지질할 때 망령됨이 없이 행동한 것 이 전단 부분이랑 그 다음에 병이나 이 후단 부분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건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이때 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약은 이제 치유책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실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3효, 4효, 5효 무망지제도 망령됨이 없이 행동한 것에 의해서 나온 재앙이라 이야기하고, 여기 9호에서도 무망지질 망령됨이 없이 행동한 그런 상황에서 나온 병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나의 과실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상황론에 의해서 부득불 발생한 것인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질의 의미와 물약의 취지, 여기서 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구를 보겠습니다. 무망, 행유생, 무유리. 무망에서 더 나아가면 재앙이 있으리라. 이룰 게 없다. 상활, 무망지행, 궁지제야. 무망에서 가는 곳이 바르지 않으면 막혀서 재앙뿐이다. 여기도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견해는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행한다는 것은 궁극에는 재앙이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효 위치상 보면은 이건 천례무망 상계의 제일 끝이죠. 궁극,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응은 하나, 육삼과 응은 하나 교의 제위에 있죠. 그 다음에 제자리도 아니죠. 그 다음 이제 망령됨 없이 행동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망령됨이 없이 행동하면은 더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발생한 재앙인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연결 관계를 어떻게 이제 연결 지어서 해석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효 위치를 설명을 다시 보면은 부당이로서 정응하는 효는 없다. 무망계의 극한이다. 해석을 보면은 무망 행유생, 망령됨이 없는데 행유생, 더 나아가면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무망행, 망령됨이 없이 행동했는데 유생, 재앙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끊어 있는 부분이 이 무망으로 한번 끊고 행유생을 끊는 견해와 무망행을 한번 하고 끊어서 있는 그런 견해가 있죠. 결국에 이 재앙의 성격을 보면은 재앙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이 발생한 결과는 내가 망령됨이 없이 행동한 이것과 관련지어서 무과시 책임인지 과실 책임인지
상황인지 결과론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서 따르는 행동 준칙은 무엇을 행동 준칙을 삼아야 하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은 무망의 길에서 벗어나 행함으로 재앙이 있다. 즉 무망계의 괴의 끝이라서 더 나아갈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간다면 교만해지고 따라서 이로써 재앙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조금 아까 이 녹색 부분을 연장해서 계속 보면은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행하니 꼭대기 양효와 효위가 제일 극에 이르러서 이런 것이므로 궁극에는 재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녹색 부분은 조금 다른 설명이니까 그 설명의 논리 연관선상에서 색깔을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일반 다산의 설명을 보면은 무망 그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망지질 물약 유희 상활 무망지약 불가시야. 망령됨이 없이 없는 질병이니 약을 쓰지 않아도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상활 망령됨이 없이 없는 질병이니 질병에는 약을 시험해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망령됨이 없이 생긴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천례무망이 이렇게 6,5가 변하면은 활해사업이 되죠. 이 활해사업은 이렇게 그 다른 모계인 천지빗계로부터 이렇게 왔죠. 근데 천지빗계는 1200개 주의상 이렇게 전진하면서 온 거죠. 천풍구에서 천산돈.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이런 병이 생겼느냐 보면은 천지빗계의 이 4, 5, 6자리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4, 5, 6자리죠. 감의 자리에 건의 딱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을 보면은 빗계 시절에 감의 자리에 건이 있어서 지나치게 굳어서 심혈관 순환의 병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천명을 잘 순응하였으니 질병은 질병이되 망령됨이 없어서 생긴 그런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질병이 약을 쓰지도 않아도 낫는 이유가 이렇게 손의 이렇게 탕약이 있는 거죠. 풀의 탕약이 있어서 탕약을 내가 계속 복용했기 때문에 망령됨이 없이 생긴 질병인데 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간의 죽음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물약 유의는 이렇게 천지빗계에서 이제 본래 천례무망이 이렇게 그 구호가 효변하면은 활해사업이 되는데 활해사업은 이렇게 천지빗 목계로부터 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계로 오면은 이렇게 간의 죽음이 있었는데 6이 5가 1로 오니까 진의 소생 살아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로서 전체가 리로서 회색이 만면한 상도 나오고, 즉 빗계 시절에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손의 약이 없어지고 진으로서 회생하고 리로서 회색이 망연하고 감의 근심이 사라지니까 물약 유희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구를 보겠습니다. 무망 행유상 무유리 상활 무망지행 궁지제야. 망령됨이 없이 행한 것이나 뜻하지 않게 재앙이 따르니 이룰 것은 없다. 상활 망령됨이 없이 행한 것이나 그 지위가 막다른 곳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망령됨이 없이 행한 이 재앙의 의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천례무망에서 이게 본계죠. 본계에서 상구가 효변을 하면은 택내수가죠. 이 택내수는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천지빗계로 왔는데 이게 천지빗계는 1200개 추위상 이렇게 천산도로부터 추위를 하면서 이렇게 온 거죠. 경향성을 가지면 온 거죠. 근데 천지빗계 시절에는 이렇게 보면은 강이 바깥에 나가 있죠. 은둔해서.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6위는 중천근의 항용유에 너무 올라가 있어서 후회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6이 다시 일로 오니까 진의 소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대감의
이런 재앙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재앙이 발생한다. 유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전체 글을 보면은 빅계 시절에는 천지 빅계 시절 강이 바깥에 있었는데 육의 위치는 항룡 우회의 후회함의 지위가 있지만 다시 일로 내려오니까 항룡 위의 지위에서 위태로웠으나 제자리도 아니나 추위하에서 육이 일로 오니까 지는 행함이 있죠. 즉 망령됨이 없이 행한 것이죠. 그러함에도 대감 여기에 대감의 재앙이 있으니 결국에는 유생 뜻하지 않게 실수로 저지른 재앙 이를 대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궁색하다는 의미는 괴가 끝에 올라가니까 궁색함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용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지나치게 높은 자리에 있어서 위태롭고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앙의 의미도 확대를 해서 보면은 육이 이렇게 일로 내려오고 상대적으로 1이 이렇게 6으로 간 거죠. 1이 6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리의 재앙. 이 재앙의 성격도 보면은 이거죠. 이거 불로서 발생한 재앙이죠. 그래 여기도 어찌 보면은 불이죠. 불에 물상이 있으니까 그런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됨이 없이 행한 것이나 뜻하지 않게 재앙이 따르니 이룰 것이 없다. 상활 망령됨이 없이 행한 것이나 그 지위가 막다른 곳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구오와 상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철대무망의 구오 무망지질 망령됨이 없이 행동했는데 이 병이 난 것의 상관성, 그 다음에 상구에서도 망령됨이 없이 행했음에도 재앙이 발생한 것, 이 의미에 대해서 더불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망계 전체에서는 내가 이렇게 망령됨이 없이 행동했는데 어떤 그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될지, 어떠한 행동 준칙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26번 궤인 산천대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